이제는 문체부에서 표준계약서를 권고가 아니라 법으로 지켜라 라고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오늘 엑소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소의 첸백씨, 첸, 백현, 시우민 이 세 명이 지금 SM 상대로 소송을 벌이겠다. 우리는 노예였다.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을 겁니다.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전 영상을 먼저 보시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첸백씨가 왜 우리가 노예 계약이었는가 이런 것들은 부당하다 하고 이야기한 것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계약 연장 세부 조항에 대해서 이건 노예 계약이 맞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봐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조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돌 계약은 7년 계약이 문체부에서 권고하는 법으로는 지정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엔터하려면 이건 지키면서 해라 하고 이야기하는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SM은 그걸 교묘하게 겉으로 볼 땐 7년 계약인 것처럼 보이게 한 10년짜리 계약인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국내 활동만 할 시에 7년, 해외 활동까지 하면 추가로 3년, 사실상 10년짜리 조항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다른 조항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부분은 그렇게 10년을 꾸역꾸역 채워도 말이죠. SM이 제시한 앨범 활동 수량을 채우지 못했을 시 계약 갱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앨범 발매수를 달성하지 못할 시 계약 자동 연장, 기간은 무제한이라는 조항이 있는 건데 그냥 봐도 말도 안 되는 조항이고 팬들은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말이 되는 조항이냐고 4대 엔터에 계약 관련 다루시는 분들한테 한번 연락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SM이 하는 방식의 계약이 맞냐?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게 있냐? 하고 물어봤는데 그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시기에는 비슷한 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조항이지 저런 식의 조항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아티스트가 회사랑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대표랑 트러블이 생기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회사 내부 정치질에 휘말릴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면 활동 자체가 계속 밀리거나 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넣어둔 비슷한 조항들이 있는데 앨범 활동은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해야 한다. 회사가 앨범을 1년 이상 안 내줄 시 아티스트는 회사에다가 항의를 할 수 있고 회사가 아티스트에게 앨범 활동을 제안했을 때 1년이 지나도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가 아티스트에게 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상호 협의,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방식의 계약은 타 4대 기획사에도 존재한대요. 아니면 계약기간 7년 내에 10번의 앨범 활동을 한다. 아티스트 사정으로 못 채우면 아티스트 탓이고 회사 사정이면 회사 탓이다. 이런 느낌의 계약도 있다고 하죠. 7년차 마지막 연도에 갑자기 앨범이 많이 나오는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계약 때문에 남은 활동을 회사가 다 채워줘야 돼서 그런 경우라고 하죠. 하지만 지금의 계약은 그것과 비슷한 느낌의 계약이지만 회사가 아티스트를 엿먹이고자 한다면 엑소에게 앨범을 안 내줘버리고 영원히 1차 계약 속에 묶어버리는 식의 갑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정상적인 조항은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앨범은 안 내주면서 광고 활동이나 이런 건 계속 시킬 수 있잖아요. 그건 계약하고 다른 문제니까. 만약에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앨범을 낼 게 아직 2개가 남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SM에서 갑자기 활동을 자일필 미뤄요. 최근만 해도 앨범 활동 계속 밀렸잖아요. 그러면서 엑소 멤버들 광고 활동은 다 했죠. 의류 광고부터 해서 광고는 계속 돌렸거든요. 그건 앨범 활동으로 안 치니까요. SM은 엑소로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고 계약은 앨범 안 내주면 계속 밀리는 거예요. 법적인 부분으로 가더라도 계약기간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은 상호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 연장을 할 수 없다라는 많은 선례들이 있는데 계약 연장 조항을 계약서에 저렇게 대놓고 무제한 연장을 때려버리는 건 상식적이지 못한 부분이죠. SM에 절대 유리하게 작용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 자체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돌의 경우에는 2차 계약으로 넘어가는 순간 아이돌이 갑이 됩니다. 2차 계약이라는 게 마치 스포츠에서 FA 같은 건데 어마어마한 계약금을 먼저 손에 쥐어줘야 하고요. 아티스트가 계약할 때 회사
회사보다 갑이 됩니다. 5대5였던 계약이 8대2까지도 바뀌는 게 2차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SM의 이런 방식의 계약은 말이죠. 1차 계약 때 2차 계약을 갈 수 없게 미리 묶어버린 거예요. 엑소의 변호사 측에서는 겉으로는 7년짜리 계약이지만 해외 활동 때문에 플러스 3년, 그리고 앨범 발매량 때문에 하나하나 밀리다 보면 플러스 2, 3년이 또 더 걸린다고 합니다. 결국에 12년, 13년짜리 1차 계약을 받고 아이돌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라고 해요. 남들은 1차 계약 7년, 2차 계약 4년에서 11년짜리 활동을 다 끝내도 엑소는 아직 1차 계약도 끝나지 않은 상태로 회사에 묶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특히나 이제 1차 계약하는 아이돌들 나이가 몇 살입니까? 미성년자나 20살 이럴 때 1차 계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돌 할 거라는 꿈에 부풀어서 학업도 아직 마치지 못한 친구들 앞에다가 두고 도장 찍어 우리가 아이돌 만들어줄게 이러는 거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와 나 아이돌 할 수 있어 하면서 그냥 계약을 하고 보통 활동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머리가 다 크고 사회적으로 뭔가를 좀 알고 할 나이인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렇게 되고 나니까 계약서가 말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활동 한창 바쁘게 하는 시기에는 계약서 뭐 이런 거 쳐다도 못 보죠. 잠도 못 자고 숨도 못 쉬면서 활동하는데 활동이 다 끝나가는 이제 여유가 좀 생기는 타이밍, 그럴 때쯤에 보면은 계약이 이 꼴이 나 있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 관련한 문제가 아이돌 초창기에 터지는 일이 없는 겁니다. 보통 아이돌이 활동 다 끝나갈 때쯤 계약 문제가 터지거나 4년차, 5년차 이럴 때 터지죠. 저번 영상에 댓글들 보니까 엑소가 하고 싶어서 계약서에 사인한 거 아니냐, 누가 저기에다가 사인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던데요. 그런 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이런 구조를 알았다면 저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사기당한 사람한테 누가 너한테 사기당하라고 그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냐, 이러는 게 참 어쩌다가 시대의 분위기가 이렇게 됐는지 안타깝습니다. 자기 친놈이 잘못한 거죠. 당한 사람이 뭔 잘못입니까? 그것도 미성년자 때 말이죠. 여튼 SM의 노예 계약 사태, 엑소 이전에는 동방신기였잖아요. 그때 동방신기 멤버들이 SM에 승소를 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주도적 선택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여전히 피신청인과 대등한 교섭력이나 협상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구체적인 협상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을 따름이다. SM과 아이돌 사이에는 서로 변호사를 끼니 뭐니 하더라도 협상력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뿅. 자, 그리고 SM이 외부 세력이 엑소를 빼가려고 했다. 그게 이제 BBG의 회사 빅메이드 플래닛이다. MC몽이랑 엑소가 접선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왔죠. MC몽이 이번에 입장문을 또 내놓았습니다. SM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고, 개인적인 친분으로 백현을 만나서 이야기와 조언을 해줬을 뿐이다. 나는 이미 빅메이드 플래닛의 이사도 아니다. 백현을 내가 템퍼링에서 빼내올 수 있는 위치도 아니며 내 회사가 아닌데 내가 왜 그걸 하겠냐. 더 이상 SM이 나를 외부 세력으로 지칭한다면 법적으로 싸우겠다. 뭐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내놓았어요. 뭐 엔터 쪽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백현하고 MC몽은 같이 운동을 하다가 친해졌고, 백현이 군대 제대하고 나서 SM 계약에 대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조언을 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MC몽의 말을 100% 신뢰하라 뭐 이런 건 아니지만요. SM이 이런 식으로 언프를 하는 건 동방신기 때도 똑같이 언프라고 그랬었거든요. 2세대 마무리와 3세대 마무리가 모두 똑같은 방식. 정말 데칼코마니다 싶을 정도로 똑같이 터지니까 이건 개인적으로는 MC몽 말에 조금 더 신뢰가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방신기 사태 때 동방신기가 그렇게 잘 나가고 하던 시기에 동방신기가 받은 정상금이 1년에 멤버당 2억이었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밝혀진 사실이죠. 심지어 SM에서 나가고 나서 방송 활동도 못했는데 동방신기는 연에 100억 단위를 벌었다고 합니다. 여튼 이런 선례가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사태를 겪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연예인이라는 타이틀, 그것도 슈퍼스타라는 타이틀을 달고 회사와 싸우는 건 무조건 아티스트 손해입니다. 그런 손해를 안고 싸운다는 건 말 못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는 거겠죠. 챔백 씨는 SM을 나오더라도 엑소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합니다. SM의 계약이 잘못된 거지 엑소와 엑소 팬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할 거니까요. 이제는 문체부에서 표준 계약서를 권고가 아니라 법으로 지켜라 라고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소식 또 들어오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